AI,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최근 AI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AI 범죄의 피해 규모가 190조 원을 능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AI를 악용한 범죄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AI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이상욱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I 기술은 현재 얼마나 발전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인공지능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왔다고 느끼실 텐데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 선택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답을 찾아내는 영역에서 AI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 급성장을 하게 된 데는 신경망 기술의 개발 덕분이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층학습이라고 하는 딥러닝.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그 발전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AI가 기가 막히게 놀라운 지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일들을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을 산출하거나 그런 데 초점을 맞춰줬던 AI 연구가 이제 추가적으로 왜 이런 결과를 내는지 설명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이 AI에게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상식을 집어넣거나 실제로 이 AI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보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런데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되고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딥페이크 기술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음성,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학습시켜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얘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범죄도 꽤 일어났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과 그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듣고 토의하고 논의해서 좀 더 나은 견해를 만들어가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 과정을 완전히 교란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법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것처럼 페이크로 동영상을 만들거나 주장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런 AI 윤리나 규제 문제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범죄 이외에 AI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가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데이터 내에 있는 어떤 패턴들을 읽어내서 그 패턴이 이제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하고 전제하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던 세계가 그렇게 완전한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는 개인적인 편견뿐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용인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AI가 학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AI는 그 내용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근절했다고 생각하는 편견들이 다시 등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AI 기술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다, 기계니까 인간적 편견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기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결합하면 오히려 사람들끼리 편견을 확대하는 것보다 AI를 통해서 더 그 확대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I의 그 학습을 통한 예측이라는 그 구조적인 특징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I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I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데이터에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고 그걸 알고리즘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개입을 하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그 AI가 학습하는 학습 데이터를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용인할 수 없는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거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해서 생기는 데이터들을 솎아내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AI한테 제대로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서 그런 공정성을 요구하는 베리어블을 잘 선택해서 그거에 맞춰서 그 공정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AI를 설계할 때부터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생성 등의 전 과정에 걸쳐서 편향성 문제를 고려하고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노력이 유네스코에서 하시는 일들과 밀접하게 닿아 있을까요? 유네스코에서는 AI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워낙 인공지능이 그 인류에 대해서 갖는 잠재적 혜택과 위험성이 둘 다 크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2021년에 그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회원국들이 따라야 되는 권고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권고들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AI를 개발할 때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인권들을 잘 보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들어있지만, AI를 윤리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전주기적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알고리즘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 전체가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는 회원국들 사이에 그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우려스러운 게 그 AI 기술 개발이 몇몇 그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도권을 쥔 나라들의 이익에 의해서 AI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원래 AI가 가지고 있는 그 인류 전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다 실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권고에서는 그 점을 주목해서 이 AI가 개발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준칙들을 지키고 시행하는 제도가 시청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고 전 모든 회원국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상호 협력, 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AI가 가진 잠재력을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AI를 어떤 시선과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그거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종류의 지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큼 기가 막힌 그 결과물들, 정말로 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를 다 계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읽은 문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근데 가끔씩 이상한 실수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편견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가진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 때문에 앞으로 좋든 싫든 개인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인간과 인간이 협업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조금 그 멋들어진 말을 쓰면 포스트 휴먼적인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만들어나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젠더 편향적인 인공지능의 모습을 조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그 기존의 우리 사회의 젠더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관행적인 담론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데이터를 잘 정선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용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용자들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젠더를 고려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용, 오용 사례들은 굉장히 철저한 그 법률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함의들 중에서 민주주의와 젠더와 관련된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의와 숙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욱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AI를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AI 윤리를 고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평등한 메시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